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S&P 500보다 매년 3.7% 났습니다. 20년이면 자산 차이가 몇 배로 벌어져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종목 선정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투자 시작하면 다들 뭐부터 하세요? 좋은 종목 찾으려고 하잖아요. 차트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유튜브에서 추천 종목 찾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사는 법을 잘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파는 법을 먼저 체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생존하는 투자자와 퇴장하는 투자자 사이에는 뚜렷한 행동 차이가 있었는데요. 생존하는 사람들은 매수 전에 손절가를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고 매매일지를 썼어요. 반면 퇴장한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하고 본전 심리에 물타기하고 종목을 20개씩 들고 있었죠. 달바라는 미국 금융 리서치 기관의 연구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매년 시장보다 3에서 4%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핵심 원인이 바로 감정적 매매 의사결정이에요.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탁월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칙을 갖추는 거였어요. 오늘 그 규칙의 핵심, 실전 투자 원칙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손절은 실력이다. 이 말 듣고 에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초보 투자자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한 문장이 계좌를 마이너스 50%까지 끌고 가는 주범이에요. 하락하는 종목을 들고 있는 걸 인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 판단의 부재예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10% 빠지면 회복하는데 11% 수익이 필요해요. 여기까진 괜찮죠? 1에서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30% 빠지면 43%를 벌어야 해요. 이건 반년에서 1년이 걸려요. 50% 빠지면요 100%를 벌어야 원금이에요. 이건 사실상 1에서 3년. 70% 빠지면 233%를 벌어야 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손실이 깊어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손절은 손해를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행위인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폭락 때 마이너스 25%인 종목을 3개월간 들고 있었어요. 결과는요 겨우 본전 회복이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사람은요 6개월 만에 55% 수익을 냈어요. 핵심은 기회비용이에요. 하락 종목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손절가, 목표가, 보유기간. 이걸 매수 후에 정하면 이미 감정이 개입돼서 객관적 판단이 안 돼요. 두 번째 원칙, 물타기는 99% 독약이에요. 평단가 낮추면 되지. 이 말 수없이 들었어요. 투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권유되는 전략 중 하나인데요. 근데 그 실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물타기가 유효한 경우가 딱 3가지 있거든요. 하나,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건전할 때 매출이랑 이익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때요. 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 하락에 의한 동반 하락일 때. 셋,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이 현금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냐면요. 본전 심리 때문이에요.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의 약 2.5배 강한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비교해볼게요. 1만 달러를 100달러짜리 종목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70달러로 30% 빠졌어요. 여기서 선택지가 2개예요. 선택 A, 손절. 7,000달러를 보존해요. 추가 투자금 0이에요. 이후에 주가가 더 빠져도 리스크 노출은 0이에요. 선택 B, 물타기. 5,000달러를 추가로 넣어요. 총 투입금이 15,000달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또 20% 빠지면요. 총 투입 대비 마이너스 36%예요. 포트폴리오의 60%가 한 종목에 집중되는 거예요. 답은 단순해요.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본전 심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충동이 올 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건전한가? 하락 원인이 시장 전체 요인인가? 이 종목 고유의 악재인가? 추가 투입 후에도 현금 비중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3가지에 하나라도 아니오면 물타기가 아니라 손실 확대의 경로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리스크 관리의 기초는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3번째 원칙, 멘탈이 수익률을 결정해요. 차트 분석에 능숙하고 재무제표를 정확히 해석하는 투자자도 멘탈 관리에 실패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장하게 돼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감정적 매매 사이클이 있거든요. 공포에 매도하고 반등을 목격하고 탐욕에 매수하고 하락이 시작되고 후회하면서 복수 매매해요. 이게 반복되면 계좌는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거예요.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의사결정이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락한 뒤에 공포를 느끼고 상승한 뒤에 탐욕을 느끼는 거죠. 항상 시장보다 한 박자 뒤에서 행동하게 되고 이게 바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구조적 원인이에요. 해결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매매 전에 3가지 시나리오를 사전 수립하는 거예요. 상승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로 행동 계획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상승하면 분할 익절, 50% 먼저 팔고 나머지는 트레일링 스탑. 횡보하면 보유 유지하되 기간 제한 설정, 최대 1개월. 하락하면 손절가에서 기계적 손절, 예외 없이. 이걸 매수 전에 확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하면 감정에 의한 판단이 개입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매매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각 보유 종목의 손절가와 목표가가 명확한가? 장중에 계획 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수면, 컨디션이 정상적인가?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그날은 매매를 쉬세요. 네 번째 원칙, 셋에서 다섯 종목에 현금 20%를 유지해라. 투자 초기에 확신 있는 종목에 전 자산을 투입한 경험이 있어요. 적중하면 플러스 100%. 근데 실패하면 마이너스 50%.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반대로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시도했는데요. 수익률은 시장 평균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냥 ETF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있어요. 핵심 종목 3개, 각각 20에서 25% 비중, 기회 포착용으로 15%, 그리고 현금 20%. 여기서 현금 20% 유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기회 포착을 위한 전략적 예비 자금이거든요. 시장의 급격한 조정은 예고 없이 발생하잖아요. 그 시점에 현금이 없으면 최적의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폭락 때 현금 20%를 유지하던 투자자는 S&P 500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실행할 수 있었어요. 반면 불투자했던 사람은 추가 매수 여력이 없어서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마진콜에 직면하기도 했어요.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월 1회, 비중이 30% 이상으로 편중된 종목이 있으면 리밸런싱 실행. 현금이 15% 이하로 하락하면 일부 포지션 축소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지막 5번째 원칙, 매매일지를 써라. 대부분 투자자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안 써도 기억난다고 말하시는데요. 3개월 전에 특정 종목을 매수한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못하세요. 기억에 의존하면 자기 매매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돼요.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요, 매매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투자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연간 수익률이 평균 12에서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일지 작성 자체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매매 패턴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매매일지에 기록할 항목은 5가지예요. 매수 또는 매도 이유, 감정적 판단이었는지 논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구분해서 적어요. 타겟가, 매수 시점에 설정한 목표 주가와 그 산출 근거. 손절가, 매수가 대비 최대 허용 손실률과 해당 가격. 결과, 실제 청산 가격, 보유 기간, 실현 손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복귀예요.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3개월만 꾸준히 쓰면 자기 매매 패턴이 데이터로 축적돼요. 이걸 복귀하면 이런 자각이 생겨요. 나는 급등주를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매번 물리는구나. 손절가를 설정해놓고도 이번만은 다를 거야 하면서 무시하는구나. 월요일장 시작 직후에 충동 매매하는 빈도가 높구나. 이런 자각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수익률의 변곡점이 시작돼요. 약점 패턴은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강점 패턴은 확대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매매 직후에 이유와 조건을 1에서 2문장으로 기록하는데 2분이면 돼요. 장 마감 후 당일 결과 복귀하는데 5분, 주말에 주간 패턴 분석하는데 15분, 월말에 월간 데이터 분석하는데 30분. 총 투입 시간이 월 약 2에서 3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연간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요. 하나, 손절은 실력이다. 매수 전에 손절가를 확정하고 마이너스 7에서 10%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실행하세요. 버티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둘, 물타기는 99% 독약이다. 펀더멘탈 확인 없는 물타기는 금지. 물타기 전에 3가지 자기 점검 질문을 반드시 통과하세요. 셋, 멘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매매 전에 상승, 횡보, 하락 3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중에는 계획 외 행동을 하지 마세요. 넷, 3에서 5종목에 현금 20%를 유지해라. 집중과 분산의 균형. 월 1회 리밸런싱하고 현금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포지션을 축소하세요. 5, 매매일지를 써라. 매매 직후 기록하고 주간과 월간으로 복귀하세요. 3개월이면 자기 패턴이 보여요.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은 이 5가지 원칙 위에 종목 선정, 타이밍, 시장 분석 능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토대 없이 쌓은 건물은 무너지거든요. 원칙이 먼저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지금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손절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실전 투자 원칙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원칙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Good luck!